페이스북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죠. 오후 5시 57분에 스크린도 정비 용역업체 직원 김모 씨가 정비 작업 도중에 열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영무실과 또 서울 메트로 등 관리감독 부실 탓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운전노조의 대책 기자회견 현장의 모습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모습 확인해 보시죠. 아직도 기자회견이 좀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0시 30분 10시 30분이 지금 되긴 했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30명 내외의 기자분들이 좀 모여 있고요. 구의역 서비스 센터 옆에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추모의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부침 쪽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대각선으로 아까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섰는데 자리를 이렇게요? 네. 안 보여요. 앞쪽으로 대각선이 있어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셔서. 네, 잠시 뒤에는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이 시작하겠습니다. 플랜카드를 오른쪽으로 좀 더 당겨주세요. 어디로요? 이쪽으로요? 기자회견이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기자회견이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협찰해서 안 오셨나요? 아니 블랙북편에서요. 컴퓨터에서 오셨는데. 예. 기자회견이 끝이 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제가 직접 추모의 장소로 직접 가서 부침 쪽지들에 있는 내용들, 추모의 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페이스북 독자 여러분들과 연설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시간 좀, 템포 좀 맞춰. 혹시 독자 여러분도 이제 구의역 쪽에 오실 분이 있으시면 이쪽 구의역 서비스 센터 좌측에 보시면 추모의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셔서 그 옆에 부침 쪽지를 쓸 수 있는 란이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오셔서 그 추모의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송대, 운송. 들리니까. 또 개찰구로 올라가서 이제 당시 사고 현장 출입문 쪽에 또 추모의 글들이 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추모의 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할 때는 마이크가 됐는데 지금 마이크가 연락도 더 있는데?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마이크 고장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되는 대로 해도 될까요? 저희가 방송 녹음을 못해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잠시만 지금 배터리가 충전해서 네. 일단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카메라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촬영이 가능한데 조금 이따 어머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 부탁은 워낙에 요즘에 배터리 갖고 사러 갔습니다. 연구실에서 좀 찾아보고. 워낙에 요즘에 그 사진을 찍어서 개인 블로그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다고 해서 여기에 촬영하신 일단 기자님들께서는 어머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고 목소리도 변조가 좀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러실 수 있나요? 예. 일단 그 방송사에서 오신 기자님들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 핸드폰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핸드폰 촬영하실 때는 일단 저희 기자회견 할 때만 촬영하시고요. 어머님 발언할 때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건 꼭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머님이 댓글 달리는 걸로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계세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한마디씩 하는 게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어머님이 발언하실 때는 일반 언론 기자들은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로 촬영을 하시고요. 개별적인 핸드폰들은 촬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마이크가 조금만 더 확인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그 위에 어머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구호라도 좀 먼저 해주세요. 그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종료를 하고 근데 좀 취재윤리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라이브를 종료를 구호하면 하고 뒷부분만 두 번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또 안으로 끝나게 같이 좀 되면은 들어가도록. 다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옆으로. 작업자 과식이 아니다. 안전 시스템 강화하라. 외주하는 안전 업무 모두 중단하고 즉각 직영으로 전환하라. 안전과 생명 업무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공기업의 행자부 지침 즉각 변경하라. 이거는 두 번 함께 해주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네,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이 벌써 세 번째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난 사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향은 틀지 않겠지만 벌써 2013년에 그리고 작년 9월에 그리고 2015년 5월에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 분을 추모하고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는 노동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상. 예, 묵상 바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약간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취지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스크린도어가 생기면서 사실 승객들의 안전이나 혹은 자살을 예방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기재였습니다. 근데 이게 생기니까 서울시가 하면서 어떤 역사들은 광고업체에게 20년 동안 당신들이 광고비 벌어서 설치기 운영비 다 하고 관리까지 해라라고 해서 사고 난 것이 작년 9월의 강남역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어난 구의역 사고는 분명히 정규직이 해야 하고 안전의 업무이고 더더군다나 열차가 다니는 시간에는 선로에 들어가는 걸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또 다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고까지 막지 못한 사실은 저희 노동조합의 책임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절대 안 된다,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더 이상 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발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해서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좁은 지하철 여간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건으로 다시 우리 기자님들을 만나고 이 단체들이 모여서 그 부당성을 추궁하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사망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들은 그 사망건에 대해서 기업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어떤 처분도 지금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공연맹의 대협 실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건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대협 실장님은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일반 사건이 대하듯이 검찰이 조금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위법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사건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에서 여러가지 재발 방지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지만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입건으로 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막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발동한다고, 그런 언서를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돈을 들이지 않으면, 사람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리라고 우리가 감히 예상이 됩니다. 돌부리에 한 번 넘어지면 실수고, 두 번 넘어지면 뭐하고, 세 번 넘어지면 바보다, 이런 말 있지요. 이제 지금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전 국민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천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은 정말 막아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자 처벌과 이것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이 필요하면 법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투여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비극을, 어머니의 눈물이 나는 이런 일은 정말 막도록 같이 감시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사고는 혐의 없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조사 중으로, 그런데 세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그 세 번째 사고도 저희는 고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견된,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을 처벌하는 그런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문재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첨가단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 공공운수노조에서만 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었는데 시민사회단체들께서 굉장히 많은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 보도자료에 나온 단체 말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오셨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에서 오셨고요.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5678 서울도시철도 노조에서 오셨고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서영석 본부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개원한 20대 국회 김종훈, 윤종호 의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유흥인님 오셨고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철수님 오셨습니다. 노동당 구교원 대표님 오셨고요. 전국 불안전 노동철폐연대 양한웅 김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대책회의 양동민님 오셨고요. 노동건강연대 박채은 박혜영님 오셨습니다. 공공네트워크 나상윤님 오셨고요. 사회인력연대 안순호 상임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권영구 본부장님 오셨고요.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사실 이 동네가 가까운 동네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사당법인 희망씨,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사회진보연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노조에서 이건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런 죽음을 막는 거는 노조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함께 오셨고요. 저희 공공운수 노조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교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애란 사무실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애란입니다. 천재지변이 여러 번 발생하면 사람들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일본의 지진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건축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크린 사고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스크린 사고가 한 번만 났을 때라도 제대로 진상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예방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도어 때문에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서울지하철 그리고 도시철도 두 공사는 이 스크린 도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되어 있는 이 스크린 도어를 서울지하철은 용역으로 외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직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고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만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노동자가 혼자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털레털레 가서 사고가 난 것처럼 해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의 사고로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2인 1조로 사고 시에 대처하게끔 하게 돼 있는 것, 관제에서 정확히 컨트롤을 하게 돼 있는 것, 그러기 위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사고가 났는데 굳이 차량이 몇 분 단위로 왕래하는 그 시간에 이거를 고쳐야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가 정규직으로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총액 인건비를 단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지침이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외주화는 책임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외주화하고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시민들이 죽어가는 이 사고가 한꺼번에 300여 명이 죽은 세월호 그리고 메르스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허구한 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서울시, 서울지하철 공사 그리고 도시철도 공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이 지지 않는 이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잘못한 것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악착같이 끝까지 재발 방지가 정확하게 제도로 대책으로 수립되게 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호 하나 김연아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민원 추원 가로막는 행자부지침 변경하라. 안전과 생명 업무 정규직화 채용하라. 예,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하철에서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자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탄올도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성으로 노출되어서 20대의 노동자들이 실명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점점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 산업에 만연한 외주화가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린다에 대해서 민주노총 이상진 안전보건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구의역을 보자마자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지고 또다시 내리고 포스트잇 옆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보면서 그 열차조차도 오늘따라 왠지 무심해 보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 우리는 이 사고가 처음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 기자분들께서도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고, 또 지난해 강남역 사고, 또 구의역 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단 하루도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고 가슴마저 점이 옵니다. 방금 전에 이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 이 좁은 비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키 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왜 비좁은데 이렇게 끼어 들어오지 누구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와중에도 뒤에 굳이 포스트잇을 적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인 나라를 원한다. 그런 사회를 꿈꾼다고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적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그는 그 청년의 바람뿐만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인부천 삼성, LG 휴대폰을 만드는 3차, 4차 하청,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회하청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고용돼서 알바로 고용돼서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4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 사고가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KTX 많이 타실 겁니다. 그 여성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무관심했습니다. 또 거기에 노동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고되고 피해 입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물량팀이라고 불려지는 5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속절없이 소모품처럼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위험에 도사리고 떨어져 죽고 빠져 죽고 끼어 죽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사회의 구성은 모두의 문제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추모하고 또 오늘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잊혀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죄인의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 힘 모아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자회견 시작에 기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발언은 어머님께서 하실 건데, 어머님은 지금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신데, 댓글 달리는 것들 이런 거가 더 많이 힘들게 하십니다. 잠시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